테슬라는 FSD로 인해서 주가가 앞으로 $600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테슬라는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많은 것을 보여주어만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58을 기록했고요. 오늘 1.39%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S&P 500에 있는 기업을 보면 유독 많이 하락한 섹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바로 기술주가 몰려있는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게 되었는데요. 이 전쟁과 관련된 방산 관련주는 상승했고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1% 이상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란은 테헤란의 동맹인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에 대한 보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의 하늘이 날아오는 미사일과 요격하는 미사일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된 관계는 시장을 더 하락하게 만들었으며 유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에너지 관련 주식은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정유회사인 엑슨모빌은 주가가 2.2%나 상승했는데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 원유 가격의 인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주가 역시 상승하면서 중동 전쟁과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우드 캐피털은 현재 시장의 여러 상황이 바로 시장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미국의 고용 둔화와 또 우크라이나의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악화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이런 충격에 상당히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현재 시장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자칫하다가는 큰 폭락이 있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11월 발표 예정인 금리 인하의 예상을 50bp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57%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만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69.2%가 되었으며 그보다 과격한 50bp의 인하에 대한 베팅은 30.8%로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 발표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와 또 금요일에 발표될 월간 고용보고서에도 시장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는 화요일부터 동부 해안과 걸프 해안에 항만의 파업이 시작되었고요. 이번 파업은 미국의 해상 운송 중 약 절반을 중단시키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파업은 코비드 때처럼 심각한 공급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얼마나 갈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연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11월에 대한 결정이 매우 어려워질 것만 같습니다. 자,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고금리 정책이 한동안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 국가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본다면 상당히 협상에 무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아슬아슬하던 중동의 화약고에도 불이 붙게 되면서 이 세계 3차 대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은 11월 다시 선거에 나와서 현 상황을 4년 더 연장하겠다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노조와 외교 또 정치와 물가까지 많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4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다시 4년이 반복된다면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보며 과연 앞으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선거의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면 테슬라는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가끔은 회사가 하고 있는 일과 성과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X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한 달을 마무리하는 정리를 해 한번 중요한 일만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직접 X에 가셔서 테슬라의 공식 계정으로 가시면 테슬라가 정리한 9월의 이벤트를 확인 가능한데요. 우선 9월 테슬라의 차량은 ASS 기능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시작을 했고 또 FSD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들은
차 안에 운전자가 없어도 운전자가 있는 곳까지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덴마크에서는 10대 중 한 대가 이제 전기차가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그중에서도 이 노르웨이가 이 8월 전기차 판매 94%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모델 Y는 노르웨이에서 현재 18.8%의 점유율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노르웨이의 도로 위에 6만 대 이상의 모델 Y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모델 Y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관련 소식을 보면 전 세계 공장에서 1억 번째 배터리를 생산해 신기록을 달성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사이버트럭은 오너들에게 자동 주차 기능을 배포한 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사이버트럭의 FSD를 배포하면서 불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었던 사이버트럭의 FSD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현재는 몇몇 얼리 어답터들에게만 배포되고 있지만 앞으로 일반 오너에게도 계속 배포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9월이 끝났고 작년 3분기의 발표가 바로 10월 2일 날 했었기 때문에 2024년에도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 또는 2일 날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작년과 같은 시간인 2일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월가의 예상치 평균은 약 46만 대의 인도량을 예상하고 있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발표를 기대해 봐야 됩니다. 자, 3분기 인도량의 발표 시간은 미국 시간으로 2일 오전 9시를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3일 새벽 1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아담 조나스가 이 테슬라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새로운 테슬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재미있는 추측을 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는 제목으로 드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드론 생산을 시도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예측하는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항공산업과 연결시킬 가능성을 현재 더 많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며 여러 가지 관련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는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의 교차점에 위치한 회사라는 것을 그 이유로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현재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매출의 81%를 차지하는 전기 자동차는 그중 하나의 사업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동차 사업 이후 이 사업이 더 확장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중국은 최근 심천에서 10,000대 드론을 이용한 2개의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드론의 강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현재 미국의 드론 생산 능력은 연간 2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 중국의 현재 생산 능력은 하루에만 2만 대를 만들 수가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이 드론의 격차는 실로 엄청난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 둘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드론 사업이 중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2분기 어닝콜에서 세계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선박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과거 어닝콜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 항공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꾸 항공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모건 스탠리에서는 힌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VTOL이나 UAM 같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렇게 되면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까지 미리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언급되고 있는 VTOL이나 UAM은 이런 모습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며 꽉 막힌 도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항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현대도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가 전기차만이 아닌 앞으로 전기 항공기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2021년부터 테슬라가 이런 드론 시장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계속해왔고,
전 세계 VTOL과 UAM 같은 시장은 2050년까지 9조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테슬라가 사업에 뛰어들면 주가는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잠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예상해 매우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예상 주가 310달러 안에는 테슬라가 항공산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음을 알리고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드론을 만든다는 것에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자칫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보다는 테슬라의 다음 먹거리인 로봇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다음 주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웨드부시에서는 테슬라가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관련 주식이라 생각한다 말하고 일론 머스크와 그의 팀이 다음 주 LA에서 게임 체인저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테슬라에게 1조 달러의 가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어떤가 보면 이 시총 10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824빌리언 달러입니다. 테슬라가 FSD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다면 웨드부시의 예상처럼 1 트릴리언 달러를 추가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말은 테슬라가 앞으로 121%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며 테슬라는 FSD로 인해서 주가가 앞으로 6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테슬라는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많은 것을 보여주어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10일도 안 남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날을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600달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